이번 토픽은 점추에 관한 얘기입니다. 추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점추정이 있고요, 구간으로 추정하는 구간 추정이 있다고 바로 이전 토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전 토픽에서 추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정이란 무엇일까? 추정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항은 모집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표본입니다. 표본에 있는 자료는 표본 추출을 통해서 알았는데, 알고 싶은 것은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어? 라고 질문을 하면 모집단의 평균, 분산 등등을 알려주면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 뮤와 시그마 제곱 같은 것을 모수, 퍼레미터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수를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은 표본이죠. 표본의 자료를 통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이번의 토픽은 점추정입니다. 점추하는 것은 한 점으로 추정하는 거죠. 구간이 아닌. 점추정을 할 때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용어가 있어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추정값이 있습니다. 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영어로 하면 비교적 이해가 쉽습니다. 추정은 estimation이잖아요. 추정값이 estimate입니다. 추정량은 estimator, tor입니다. estimator입니다. 그래서 같은 estimate인데 여기는 or이 붙었고 여기는 e가 붙은 거예요. 값이라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 거고, or이 붙으니까 뭐뭐 하는 사람, 뭐 기계, 뭐. 근데 여기선 추정 공식을 말합니다. 추정 값이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숫자, 그 값을 말합니다. 자, 요 내용에 관해서 여기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모수의 점추정은 표본의 자료를 추정 공식에 대입하여 구한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뮤와 시그마 제곱이죠. 이걸 추정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공식을 이용해서 이 공식에 대입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 공식에 대입하는데 이 추정 공식을 estimator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공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를 추정각, estimate라고 부릅니다. 또는 추정치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서 점추정에서 관심사항은 추정량일까요? 추정값일까요? 추정값은 아니고요, 추정량입니다. 추정량이 관심사항이고 추정값은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정 공식이 있으면 그냥 표본의 자료를 이용해서 넣으면 추정값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값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식이 중요한 거지요. 공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표본의 평균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걸 x바라고 하죠.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은 s제곱이라고 표기를 하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서 제일 시안했던 것은 왜 n-1일까요? 즉 n-1을 쓰면 추정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겠죠. 반면에 n-1을 안 쓰고 n을 쓴다면 추정이 뭔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왜 n-를 쓰는가? 왜 이것이 좋은 추정 공식인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 점추정 토픽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추정값과 추정량에 대해서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절에서 직장인의 근무 시간을 추정할 때 앞절에서 뭐가 있었냐면 근무 시간이었죠. 뮤를 추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근무 시간의 모집단이고요, 직장인 근무 시간의 모집단인데 그 평균 뮤를 알고 싶어요. 이때 추정 공식을 뭘 사용하냐면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 계산 결과는 8.5시간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추정량이고 어느 게
추정값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1번 있고요. 2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건 추정량이 됩니다. 이것은요, 공식에 대입한 결과, 숫자잖아요. 이건 추정값이 됩니다. 이제부터 추정량 중에서 좋은 추정량이 어느 것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집단 평균 뮤의 추정량으로 우리는 보통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요걸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추정량이 이것만 있나요? 추정 공식이니까 후보는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후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표본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더한다고 나누기 2.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중앙값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최빈값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수없이 많은 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표본에서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나누기 한 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후보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까? 왜 이것을 사용할까? 이것은 좋은 추정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좋은 추정량인가?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예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표본으로부터 모수를 점추정할 때 오류 없이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뮤를 추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표본의 평균 x바를 이용하거나 다른 거를 이용하겠지요. 어떤 추정 공식을 이용할 건데 오류 없이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수를 추정할 때 표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집단의 전체를 이용한 전수조사를 한다면 모수 뮤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만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뮤가 정확하게 추정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런 글이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키는 얼마일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20년 5월달부터 2021년 12월까지 조사를 했고, 대상은 20세부터 69세고 한국인이 표본의 크기가 6,839명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 남자의 평균 키는 172.5고 여자의 평균 키는 159.6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인의 진짜 남자 키가 172.5일까요? 진짜 성인 여성의 평균 키가 159.6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전조사를 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또 여기서 보면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이 기간 동안에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키가 커지는 사람도 있고 작아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동시에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거예요. 무려 1년 6개월에 걸쳐서 한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키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확하게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이 정도 6,800명 저 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표본의 크기를 3으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 남성의 평균 키를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를 3으로 했는데 이 안에 최홍만, 서장훈 뭐 이런 사람이 3명이 들어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거로부터 평균을 구하면 2m 10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표본 평균이 2m 10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의 평균 키는 2m 1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틀리겠죠. 왜냐하면 아닌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자, 표본을 이용하게 되면 오류가 꼭 날 수밖에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이때 발생한 오차는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표본 추출 오차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표본 추출을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차라는 거예요. 진짜 남자의 평균 키가 뮤고요. 표본에서 구한 평균 키는 x바잖아요. 이 차이가 바로 표본 추출 오차입니다. 진짜는 이건데 우리는 가짜인 이걸 이용해서 x바를 가지고 우리가 남자의 평균 키가 어쩌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표본의 평균을 보니까 172.5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평균 키 10만이 알겠지만 남자의 평균 키가 17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차가 얼만큼 생겼나요? 오차가 2.5만큼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표본 추출 오차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모수를 세이타라고 하고 세이타 헤트를 추정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표본 추출 오차는 얼마인가 라고 질문했어요. 모수는 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그마 제곱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비율 P도 있고 수없이 많이 있겠죠. 저는 여기에서 모수가 뮤인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모수가 뮤만이 아니고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관되게 이거를 통칭해서 데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추정량은 x바 말고 수없이 많이 있을 후보가 있겠죠. 그래서 추정량을 세이타 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표본 추출 오차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자, 요걸 이용하면 요것은 세이타 헤트로 대체되겠죠. 그 다음에 뮤는 세이타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낸 것이 바로 표본 추출 오차입니다.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좋은 추정량이 되려면 표본 추출 오차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크기가 작아져야 되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오차 없이 정확하게 모수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야 표본 추출 오차를 작게 할 수 있을까? 입니다. 모집단의 모수가 세이타이고 표본에서 추출한 추정량은 세이타 헤트입니다. 세이타 헤트와 세이타의 크기가 작아야 된다고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데 세이타 헤트는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요거 바로 차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기대값을 구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세이타 헤트는 확률 변수니까 이 값을 취할 수도 있고 저 값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세이타는요 일정한 값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수예요. 요것은 확률 변수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작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미니마이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 상태로 기대값을 구하면 세이타 헤트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서 요 값이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상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상쇄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요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평균 제곱 오차라고 부릅니다. 요건 오차죠. 표본 추출 오차의 오차에 해당되고 제곱했고요. 기대값이란 게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오차를 제곱한 것을 평균 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합니다. 이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겠죠. 이 평균 제곱 오차를 계산을 하면 여기에 따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평균 제곱 오차이고 평균 제곱 오차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이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제곱어처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두 파트로 나눠졌는데 이것도 최소화하고 즉 미니마이즈 하고요. 이것도 최소화하면 평균 제곱오차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건 어느 경우가 최소일까요? 자세히 보면 여기 제곱이 있습니다. 제곱을 하면 무조건 이 제곱한 값은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장 적은 경우는 언제일까요? expected value 데이터 헤트하고 데이터가 0이면 되겠죠. 뺐을 때 0이면 되니까 이거 같으면 됩니다. 이것이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 요거의 최소값은 0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겠죠? 이걸 뭐라고 하면 불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variance of theta hat인데 이거를 최소하면 좋겠습니다. 최소라고 언제 떠오르는 것은 분산인데 분산이 0이면 되겠네요. 근데 분산이 0인 경우는 통계학에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통계학은 항상 불확실성을 다룹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분산이 0이 아닌 경우예요. 분산이 0이면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즉 최소화한다는 것은 이것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ariance가 최소화, 그러니까 최소의 variance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제일 적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게 최소화돼서 결국 평균 제곱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항은 variance of theta hat가 작을수록 좋은데 이 항의 값이 가장 적은 상태를 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이 좋은 추정량이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일까요? 요거. 즉 불편성을 만족하고 그 다음 요거 variance가 가장 적은 거 효율성을 만족하면 좋은 추정량이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치성이라고 있습니다. 일치성은 뭐냐면 그 외에도 대표본에 적용된 일치성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좋은 추정량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좋냐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개는 좋은 추정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걸 왜 공부하느냐? 이 조건에 맞는 추정 공식을 찾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럼 이와 비슷한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랑감 또는 신부감을 찾으려고 해요. 후보가 미스터 A가 있고 미스터 B가 있고 미스터 C가 있어요. 누가 좋은 후보일까? 누구랑 결혼하면 최고일까? 그럼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조건은 있겠죠. 좋은, 여긴 추정량이 되지만 추정량의 조건이지만 좋은 신랑감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있나요? 돈이 많으면 좋겠죠. 경제적이고 윤택해야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돈이 뭐 1억 이상을 갖고 있다 라고 기준을 하고 그걸 만족하면 yes, 만족하지 못하면 x를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건강이 상급이어야 돼. 건강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병간호만 하다가 인생 망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외모도 어느 정도 돼야 돼. 외모도 중 이상. 그다음에 미스터 A는 다 만족해서 동그라미고요. 미스터 B는 이렇게 오고 미스터 C는 이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후보가 좋은 신랑감입니까? A죠. 왜냐하면 바람직한 이 조건을 A는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추정량이 무엇이냐 할 때는 어떤 조건, 좋은 추정량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은 다음에 여기처럼
그 조건을 만족하는 추정량을 찾는 거예요. 추정량 이거와 이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식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이걸 표본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궁금했던 것은 왜 n-1이냐죠. n이 아니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n을 사용하면 이 조건 중에 뭔가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고, n-1을 사용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조건인 불편성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불편성이란 추정량의 평균이 모수와 일치하는 것을 불편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평균적으로 모수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뜻입니다. 불편성이 왜 중요한 좋은 추정해야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겟은 지금 가운데 별이 아니고요.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가 관역입니다. 이 대포 1과 대포 2가 있는데 대포 1과 대포 2 모두 관역을 향해 쏩니다. 근데 탄착점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죠. 관역을 맞추지 못할 거고 그 근처에 맞출 거예요. 그 탄착점을 보니까요, 검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포 1의 탄착점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포 2의 탄착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빨간 별을 표시했는데 빨간 별이요, 탄착점의 평균점입니다. 여긴 탄착점의 평균점이 여기고요. 즉 탄착점은 데이터 헤트고요. 확률 변수라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의 평균은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별로 표시되는데 그것은 모수와 일치합니다. 오른쪽에서 대포 2에서 탄착점의 평균은 별로 표시했는데 이것은 모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게 좋은 대포일까요? 당연히 이게 좋은 대포입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관역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대포 2는 평균적으로 딴 데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는 관역을 맞추는 거고요. 어느 게 좋은 대포예요? 당연히 대포 1입니다. 즉 정확하게 평균적으로 관역을 맞추기 때문에 좋은 대포입니다. 이런 데이터 헤드를 불편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추정 공식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정 공식으로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뮤를 추정할 때 왜 이것만 있어요? 이런 건 안 될까요? 밑에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의 기대값을 구하면 뮤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 기대값을 구하면 뮤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이거를 추정량으로 사용하면 관역과 일치하지만 평균적으로, 이것을 추정량으로 사용하면 관역과 평균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증명할 수는 있는데요, 간단히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요 n분의 1은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x1이 뭐냐면 표본 하나를, 첫 번째 표본을 꺼낸 그 숫자입니다. 이 확률 변수예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 모집단에서 하나를 꺼냈어요. 이 값의 평균은 얼마가 될까요? 뮤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 뮤가 됩니다. 따라서 이건 뮤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증명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게 x1, x2 이것이 확률 변수라는 게 이해가 어려우시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더 좋겠습니다. 요거 자체를. 자,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는 걸 보겠습니다. 시그마 제곱의 추정 방법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관심사항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그마 제곱은 이렇게 계산하죠. 따라서 이렇게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xi 빼기 x바 제곱 나누기 n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표본 분산이라고 배운 거예요. 분자는 xi 빼기 x바의 제곱이고 분모는 n-1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집단의 분산의 공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그마 제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딴 데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그마 제곱을 타겟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만 평균적으로 딴 데를 맞추고, 즉 시그마 제곱을 평균적으로 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걸 보면 이렇습니다. expected 하고요. 분모를 n-1을 하면 시그마 제곱과 일치합니다. 즉 이것으로 모집단 분산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면 평균적으로 맞춥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를 보여줘야 돼, 증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으나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카이제곱 분포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제곱 분포를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확실히 돕기 위해서 예제 7.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20, 30으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 방식을 한다. 복원 추출 방식은 6장 토픽 1을 보시기 바랍니다. 표본의 크기를 2로 했어요. 그래서 모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분모에 n-1을 쓴 경우와 분자에 n을 쓴 경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려고 해요. 즉 S제곱은 불편 추정량이고 n을 쓴 Q제곱은 불편 추정량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숫자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집단이 10, 20, 3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제는 6장 토픽이라도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2로 하니까 표본이 10, 10이 될 수도 있고요. 10, 20이 될 수도 있고 10, 30 이렇게 총 9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 10이 20, 20, 30, 30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복원 추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본을 이렇게 9가지 있을 때 각 표본마다 분산을 구했어요. 하나는 분모에 n-1을 사용한 분산이고 또 하나는 표본 분산인데 분모에 n을 사용한 분산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구했더니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n을 사용해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S제곱의 확률 분포를 구하고 Q제곱의 확률 분포를 구했어요. S제곱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0, 50, 200인 경우에 확률 계산했고요. Q제곱인 경우에 보면 0일 수도 있고 25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Q제곱이 0인 경우, 25인 경우, 100인 경우고요. 확률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값을 구해봤습니다. S제곱의 평균을 구했더니 66.67 나오고요. Q제곱의 평균을 구했더니 33.33이 나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모집단의 분산은 얼마일까요? 모집단의 분산을 계산을 하면 분모는 3이고요. 10 빼기 20의 제곱, 20 빼기 20의 제곱, 30 빼기 20의 제곱이라 66.67이 나옵니다. 즉 이거와 일치하네요. 따라서 분모에 n-1을 사용하게 되면 그거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분산과 일치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표본 분산식을 할 때 표본의 분모에 n을 사용하게 되면
그거의 기대값은 33.33이 나오기 때문에 모집단의 분산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예제 6, 7.2는 간단한 숫자를 이용해서 S제곱이 불편 추정량이고 분모의 n을 쓴 Q제곱은 불편 추정량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좋은 추정량이고 분모의 n을 쓴 경우는 나쁜 거라는 거죠. 조금 전에 얘는 모집단이 10, 20, 30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는 어떨까? 좀 일반화해서 예를 보여줄 수 없을까? 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집단은요 평균이 0이고 분산 1인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S제곱은 n-1을 사용하고 Q제곱은 n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추출 횟수는 10,000회를 추출한 다음에 R이란 소프트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 파란색은요 분포예요. S제곱이 확률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S제곱의 분포입니다. 그리고 Q제곱의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제곱의 평균을 구해봤어요. S제곱 평균 봤더니 1.0이 나왔어요. Q제곱의 평균을 구해봤습니다. Q제곱의 평균을 구했더니 0.5가 나왔어요. 자, 모집단의 분산은 얼마입니까? 1이지 않습니까? 모집단의 분산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Q제곱의 평균은 0.5죠. 즉 1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n-1을 쓰는 것이 맞겠구나. 그 이유는 불편성을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의 설명을 위해서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대포 1과 2만 비교해 볼게요. 3은 나중에 할 거예요. 자, 1의 탄착점이 세이타 헤트로 표시되죠. 그의 평균은 빨간 별로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빨간 별은 관역 세이타와 일치합니다. 세이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1이라고 할게요. 탄착점 대포 2의 탄착점을 세이타 2 헤트라고 하고 그거의 평균은 빨간 별로 표시되죠. 그리고 그 빨간 별은 관역 세이타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모두 다 불편성을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인 불편성은 불편 추정량에 해당되죠. 그런데 대포 1과 대포 2를 자세히 보십시오. 어느 대포가 더 좋을까요? 대포 1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럽니까? 대포 1은요 관역에 매우 근사하게 맞춰져 있는 반면에 대포 2는요 너무 흩어져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관역을 맞추지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평균인 expected value를 했더니 똑같은데 1번과 2번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분산입니다. variance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variance of theta 1 hat는 와 variance of theta hat 2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variance 1 hat의 분산은 이 정도의 크기라면 대포 2의 탄착근의 분산은 이 정도 크기가 되겠네요. 동그라미가 더 큽니다.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어느 게 좋은 대포인가? 1이 더 좋은 대포죠. 2보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산이 작은 대포가 좋다. 분산이 작다면 최근 군사용어로 말하면 미사일이라는 얘기예요. 미사일이고요. 이렇게 분산이 큰 거는 멍텅구리포. 그러니까 미사일 같지 않고요. 그냥 어디로 퍼질지 모르는 대포를 말합니다. 미사일이 정확하죠. 왜냐면 좋죠. 왜냐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불편성을 만족하면서 최소의 분산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분산이 작은 경우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3번과 1번을 비교해 볼게요. 3번은 분산이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1번의 분산의 크기는 이 정도가 되죠. 분산은 3번이 적습니다. 그래서 variance of theta 1 hat와 variance of 3 hat를 보면요, 어느 게 크고 작냐 하면 theta 1 hat의 분산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theta 3, 그러니까 세 번째 배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1번과 3번을 비교했을 때 3번의 대포가 좋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3번은 딴 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산은 적지만요, 딴 데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딴 데를 맞추고 있어요. 즉 이것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효율성을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은 단순히 분산이 제일 작은 것이 아니고요, 불편성을 만족하면서요. 즉 불편 추정량 중에서 분산이 가장 적은 것을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효율적이면 뭐가 좋은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바와 2분의 x1 더하기 x2를 비교할 겁니다. x바의 평균이 뮤라는 것은 아까 보였습니다. 이제 x1 더하기 x2 나누기 2의 평균은 얼마가 될까요? 이건 뮤와 일치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2분의 1이 밖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expected value of x1 더하기 expected value of x2가 됩니다. 자, x1이라는 건 첫 번째 관찰값이고요, x2라는 건 두 번째 관찰값입니다. 표본의 크기는 2보다 훨씬 큰데 첫 번째 관찰점과 두 번째 관찰점의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을 낸 것이 이것입니다. 자, 이거의 기대값 해서 계산을 하면요, 요거의 기대값은 얼마냐면 뮤가 됩니다. 이거의 기대값은 뮤입니다. 따라서 뮤가 돼요. 아, 그래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둘 다 불편성을 만족하는구나 라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분산은 틀릴 거예요. 어떻게 분산이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줄을 보면 이렇게 돼서 모집단은 평균이 0이고 분산 1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경우에서 표본 크기를요 10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추출 횟수가 10,000회예요. x바의 분포, 지금 x바라는 게 표본의 크기가 10이니까 결국 x바는 이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값 쭉쭉 해서 더하기 10번째 값 다 더하고 나누기 10을 한 경우에요. 이거와 요거를 비교할 겁니다. x바의 분포는 이렇게 분포를 하고요, 2분의 x1 더하기 x2의 분포는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했더니요 0이 나오고 평균을 구했더니 0이 나옵니다. 뭘 알 수 있나요? 아, 불편성은 만족하는구나. 왜냐하면 평균이 0이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0이니까 불편성을 만족합니다. 즉 expected value of x바가 0이고요 이 경우는 expected value of 2분의 x1 더하기 x2가 0입니다. 아, 둘 다 불편성은 만족하구나 를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게 좋은 추정량일까요? 어느 게 좋은 추정량이면 왼쪽 게 더 좋은 추정량입니다. 왜냐하면 분산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건요 분산이 큽니다. 분산이 크다는 건 뭐냐 하면 평균 0을 제대로 못 맞출 가능성이 훨씬 높다. 즉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분산이 작다는 건 왼쪽 같은 상황이고요. 자,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분산이 작은 게 좋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이 x바는 효율성을 만족하는 반면에 2분의 x1 더하기 x2는 효율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추정량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요, 일치성입니다. 영어로는 consistency라고 합니다. 이제 어려워요. 좀. consistency란 뭐냐면 이렇게 생겼대요. 자,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수와 추정량 값의 차이죠. 이 절대값이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대요. 근데 엡실론 이무이라고 했어요. 이무의 플러스인 엡실론. 이게 뭐냐 하면 엡실론 값이 0.1일 수도 있고 엡실론 값이 0.00000001일 수도 있겠죠. 그 확률이 1이래요. 언제? 표본의 크기가 무한대일 때. 자, 모집단은요, 모집단의 크기는 무한대인 상태입니다. 전제 조건이. 이 말은 표본의 크기가 무한대가 되면 모수와 추정량은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모수와 추정량의 값은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는 어떠냐?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땐 같을 필요 없어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10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10일 때 이건 x축이 세이타 해트거든요. 세이타 해트의 분포를 보겠습니다. 빨간색이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세이타 해트의 평균은 어디입니까? 여기 있네요. 그럼 세이타하고는요 달라요.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졌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표본의 크기가 200이 되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200일 때 세이타 해트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평균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세이타 해트의 평균은 모수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무한대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표본의 크기가 무한대일 때는요, 분포가 이렇게 해요. 무슨 뜻일까요? 세이타 해트와 세이타가 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치성을 만족하는 사례입니다. 즉 이걸 보면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는 모수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관역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틀려도 상관없어. 단 표본의 크기가 크면 모수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일치성입니다. 즉 이거는 대표본에서의 좋은 특성을 말합니다. 아주 표본이 클 때는 모수와 추정량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x바, 여기 계산한 요 추정량은 어떤 것이냐면 이 일치성을 만족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이 이르기 어려워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좋은 추정량 대신에 분모에 뭐가 있냐면 n-1이 있어요. 그럼 n-를 쓰면 어떨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n-면 이건 일치성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n-를 써도 괜찮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n-1을 쓰면 이것은 뮤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불편성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표본 평균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점추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점추정 값이 아니라 공식이에요. 즉 추정량, 이 공식이 어떤 공식이 좋은가가 가장 핵심 내용인데, 여기서 좋은 추정량, 즉 좋은 공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 하나는 불편성이고, 또 하나는 효율성이고, 또 하나는 일치성입니다.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 추정량은 무엇이냐면 뮤를 추정할 때 이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시그마 제곱을 추정할 때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 추정량은 이것입니다. xi 빼기 x바의 제곱하고 분모가 n-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본 분선 기호로 S제곱으로 표기합니다.